1941년 12월 진주만 공습. 미국은 일본한테 말 그대로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박살이 났고 국민의 사기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갔죠. 다급해진 미군 수뇌부는 무슨 수를 써서든 일본 본토에 폭탄을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당한 만큼 돌려준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폭격기 항속거리가 일본까지 안 나오는 거였죠. 그때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항속고리가 안 나오면 폭격기를 배에 싣고 가서 띄우면 되잖아? 그렇게 4개월 뒤 1942년 4월 18일 태평양 한복판 항공모함 호넷. 활주 가능한 거리는 고작 150m. 폭격기가 뜨기엔 터무니없이 짧았죠. 그래서 미군은 비행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려고 후방 기관총까지 떼어내고 그 자리에 나무막대기를 꽂아서 총처럼 보이게 위장까지 했습니다. 살아 돌아올 확률 0%의 수렴하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사실상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냅니다. B-25 폭격기 16대가 기적처럼 가판을 박차고 날아올라 진주만 공습 넉 달 만에 일본의 심장 도쿄를 처음으로 때렸습니다. 이 작전에 목숨을 걸고 자원한 대원이 정확히 80명. 우리는 이들을 둘리틀 레이더스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시계가 보로치 엔지니어 마스터2 둘리틀 레이더스. 전세계 999개 한정에 불 끄면 다이얼에 불꽃 노래가 열리는 녀석이죠. 참고로 이 시계 제가 리뷰하고 싶어서 고른 시계입니다.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게 광고주들이 저보고 이거 리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넵 살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보겠습니다. 살리고 하던 시절이 이제 좀 송구스럽지만 옛날 얘기고요. 몇 달 전밖에 안 된 것 같다고요? 세월이 그렇게 안 갑니까? 기억이 안 나요. 보로치 뭐 다들 아시겠지만 1891년생이고요. 태생은 뼛속까지 미국인데 지금은 해밀턴처럼 스위스로 넘어가서 스위스 메이드로 만들고 있죠. 뭐 항자성, 내충격성, 야광 이 세 가지를 아주 목숨처럼 챙기는 정통 트로치 브랜드인데 요즘은 스펙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디자인이 젊고 세련된 쪽으로 주력이 옮겨갔습니다. 뭐 그 대표 주자가 마블라이트죠. 근데 제가 오늘 마블라이트 말고 굳이 이 녀석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도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스토리도 확실한데 만듦새랑 디테일이 뻔한 한정판들과는 다른 결이 다른 찐 소장용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가져왔어요. 이제 가격이 240만 원 선 정도인데 보통 이 가격대면 시계만 덩그러니 오잖아요. 근데 얘는 패키징부터 다릅니다. 일단 박스 보세요. 박스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안에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특히 이제 비행기죠, 비행기. 이 B-25 미첼 폭격기 1대72 다이캐스트 모델인데요.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쇳덩이가 들어간 묵직한 메탈입니다. 뭐 디테일도 좋고요. 우리 아들이 보면 자기 달라고 할 것 같은 그런 비행기입니다. 절대 안 줄 거예요. 즉 박스채 보관하는 재미있는 구성이라는 거죠.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시계가 받쳐주는가? 출발합니다. 자, 사이즈부터 보겠습니다. 직경 40mm, 공식 러그트로그 46.6mm. 이 수치는 칭찬해야 됩니다. 손목 얇으신 분들도 부담없이 착한 사이즈예요. 두께는 공식이 13.6mm인데 이건 사이클롭스 돋보기까지 잰 것 같고요. 제가 캘리퍼스로 재보니까 12.8mm 정도 나옵니다. 두께를 이렇게까지 정직하게 기재하는 브랜드도 흔치 않죠. 그리고 12.8mm면요 나쁘지 않은 게 이 안에 뮤메탈이라는 특수 합금으로 만든 항자성 실드가 통짜로 한 겹 더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드 덕에 첨가우스 8만 암페어 항자성이 나옵니다. 일반 시계 항자성 기준의 16배가 넘는 수치죠. 옛날 파일럿 워치들이 쓰던 아주 클래식하고 낭만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께는 항자성의 대가인데 그 값어치를 하는 두께라는 거죠. 참고로 재밌는 게 이 시리즈 45mm 모델은 항자성이 4800A로 확 낮습니다. 실드 풀옵션은 이 40mm 뿐이죠. 작은 게 더 강한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무게는 풀링크 기준 180g, 링크 몇 개 빼면 뭐 150, 160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묵직하죠? 가벼운 시계 찾으시는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케이스는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투러치라고 브러쉬드만 무성의하게 쳐놓은 게 아니라 결이 전체적으로 곱고 모서리와 베젤엔 거울 같은 폴리시드가 섞여 있어서 입체감이 상당히 좋아요. 꽤 고급스럽습니다. 다이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핸즈와 인덱스. 밀리터리 파일럿 시계 하면 보통 투박하고 뭉툭한 핸즈를 떠올리시잖아요. 얘는 뾰족하고 날렵하게 소드 핸즈를 썼습니다. 덕분에 셔츠 소매 아래 차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드레시함이 묻어나요. 그리고 이 다이얼 그냥 로고 하나 박아놓고 자 한정판입니다 하는 얄팍한 물건 아닙니다. 이 작은 판 안에 그 시절 서사를 꽉꽉 눌러 담았어요.
6시 방향 보시면 금속으로 입체감 있게 붙어있는 날개 모양 배지가 있죠. 2차 대전 당시 조종사들이 가슴에 달던 윙 배지 디자인인데 볼 공식 표기로는 해군 조종사의 네이벌 에비에이터 윙입니다. 둘리틀 대원으로 육군 항공대인데? 맞습니다. 근데 그 육군 폭격기를 해군 항공모함이 싣고 가서 띄웠잖아요. 육군과 해군의 합작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것도 나름 그림이 맞습니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9시 방향입니다. 여기 박힌 마크가 그 전설의 둘리틀 특공대 공식 엠블럼인데 뜯어보면 디테일이 장난 아닙니다. 위쪽에 말테 크로스가 딱 7개 그려져 있죠. 작전의 모체였던 제17 폭격단을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그 아래 원안을 보면요, 각기 다른 문양 4개가 십자 형태로 모여 있어요. 이 작전에 대원을 보낸 4개 대대, 그러니까 34, 37, 95 폭격 대대에 89 정찰 대대까지 상징 마크를 하나하나 다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엠블럼에 불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둘조당제. 죄송합니다. 제가 불어는 못해요. 독일어는 좀 합니다. 뜻은 언제나 위험 속으로입니다. 미군이 부대 마크 만들 때 라틴어나 불어로 폼 잡는 거 좀 좋아하는데요. 이건 폼이 아니라 진짜예요. 연료 씻겠다고 기관총까지 떼내고 돌아올 기약 없는 작전에 자원했던 80명의 각오를 시기에 그대로 박아 넣은 겁니다. 밀떡 가슴이 웅장해지는 포인트죠. 여기에 방점을 찍는 게 6시 배지 위에 인쇄된 한정판 고유 번호입니다. 케이스백에 숨겨놓은 게 아니라 다이얼 전면에 대놓고 박았어요. 시계를 볼 때마다 나는 전 세계 999명 중 몇 번째 레이더스다 하는 소속감이 차오르는 거죠. 뭐 이런 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인덱스를 자세히 보시면요, 야광도료를 쓱쓱 칠한 게 아니라 얇고 하얀 막대기 같은 게 하나씩 입체적으로 붙어 있죠. 낮에 보면 그냥 모던하고 깔끔한 화이트바 인덱스 같습니다. 자, 여기서 불을 꺼보면요, 이 시기 진짜 본체 야광입니다. 세이코 루미브라이트 다 훌륭하죠. 근데 걔네는 빛을 받아 충전하고 어두워지면 뱉는 축광식입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깨서 보면 잘 안 보여요. 볼은 다릅니다. 아까 그 하얀 막대기가 바로 트리튬 마이크로 가스 튜브입니다. 인덱스와 핸즈에 총 15개를 심어놨어요. 유리관 안에 트리튬 가스가 들어있어서 스스로 빛을 냅니다. 충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장롱에 1년 넣어놔도 긴 터널 달릴 때도 빛 한 번 안 쬐고 최대 25년을 알아서 빛이 납니다. 밝기도 일반 야광도료의 100배 수준이고요. 그거 방사능 아닙니까? 네, 방사능 맞습니다. 근데 이제 트리튬이 내는 베타선은 워낙 약해서 유리관은커녕 종이 한 장, 사람 피부도 못 뚫습니다. 손목위에서 문제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이얼을 보고 있으면 색색의 불빛이 뜹니다. 튜브가 15개인데 색깔이 무려 6가지예요. 어두운 데서 보면 손목 위에서 작은 무지개가 열립니다. 그냥 기가 막히게 이쁩니다. 이거 보고 사는 시계예요. 낮에는 얌전하다가 밤만 되면 조명이 켜지는 겁니다. 다이얼 색상 얘기도 해야죠.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건 흔히들 찾는 쨍한 청판 아니고요, 녹판입니다. 이제 보러 취하면 네이비 블루를 많이 떠올리시고, 솔직히 이 모델도 청판도 기가 막히게 이쁘죠. 근데 제가 굳이 그 청판 놔두고 녹판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이얼을 빛에 비춰보면요, 썬네이처럼 화려하게 반사하는 게 아니라 빛을 싹 흡수하는 매트하고 톤 다운된 녹색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수하고 투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계 태생 뭡니까? B-25 타고 적진 한복판으로 날아가던 밀리터리 시계잖아요. 밀리터리 시계가 정장 시계처럼 번쩍거리는 것보다 이렇게 반사 없이 차분하게 가라앉은 국방색 감성이 오히려 원형에 가깝지 않습니까? 밤에는 튜브 15개가 알록달록 빛나는데 낮에는 진중하고 묵직한 오리지널 밀리터리 감성을 뿜는다. 이 반전 매력이 제가 청판 대신 매트한 녹판을 집어드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케이스백도 보겠습니다. 시스루로 안 뚫려 있고요, 솔리드백으로 꽉 막혀 있는데 그 위에 항공모함 가판에서도 B-25가 이함하는 순간을 메달급 퀄리티로 정교하게 양각을 해놨습니다. 입체감이 상당하죠. 참고로 이 각인 솔리드백은 40mm만의 특권입니다. 45, 46은 시스루백이거든요. 특권이라면 좀 이상한가? 아무튼요, 자성 차단하라고 닫아놓은 김에 아트워크로 제대로 뽑아냈습니다. 무브먼트는 볼 RR1103 칼리버, 이름은 있어 보이는데 베이스는 에타 2824-2 또는 셀리타 SW200-1입니다. 지금은 거의 셀리타겠죠? 28,800 진동에 25석 또는 26석, 파워리저브 약 38시간이죠. 셀리타 300번대나 파워리저브 긴 걸 썼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딱 예상 가능한 수준의 튼튼한 무브죠. 어느 동네 시계방 가서도 고칠 수 있는 접근성과 그 위를 1000가우스 실드가 통째로 덮고 있다는 점 아쉬움 달래보겠습니다. 브레이슬릿은 3연줄인데요. 가운데 링크는 폴리싱으로 살려주고 양옆은 브러쉬드로 차분하게 눌렀습니다. 흔한 스타일이죠. 러그폭은 20mm에서 클라스프 쪽 18mm로 테이퍼드로 들어가서 착용감이 생각보다 날렵합니다. 체결은 양방향으로 열리는 버터플라이 디플레이언트인데 솔직히 열고 닫기가 좀 빡빡하네요. 안쪽으로는 손가락을 탁 걸어서
탁탁 당기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긴 하는데 부드럽게 풀리는 맛은 떨어집니다. 이건 단점이죠. 결론입니다. 로고 하나 받고 온 한정판입니다 하는 얄팍한 시계 아닙니다. 이 작은 시계 안에 그리고 이 거대한 패키지 안에 그 열정의 서사를 꽉꽉 눌러 담았어요. 첨가호수 항자성 실드, 25년 자체 활강 트리튬 야광, 999개 한정 다이얼, 거기다 돈 주고도 따로 못 구하는 B25 폭격기 금속 모형까지 240만원 언저리에서 수집을 한다는 느낌을 주는 흔치 않은 시계입니다. 게다가 요즘 시계값이 죄다 미친듯이 올랐는데 얘는 그대로구나. 오히려 할인 들어가서 가성비가 더 좋아져 버린 케이스죠. 뭐 재미있는 시계입니다. 남들 다 차는 뻔한 시계들의 가격 인상에 지치신 분들, 밀리터리 복합 감성과 묵직한 스펙을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아주 훌륭한 선택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워치매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